2021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와져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딱 상황을 봤을 때 사원 등록 문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눈으로 봤더니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 두 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보시면, 자,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박민혜. 자, 거주자 문구 주어져 있고요. 그럼 부양가족 공제 받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자, 여성 근로자이며 입사일자는 금년도에 여러분 2021년도 8월 1일 국내 근무를 하고 있다. 자, 사원 등록 4번은 107번.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원 등록을 하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누구는 박민혜는 아예 사원 등록에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부터 시작해라. 그 얘기고 4번 코드는 107번이라고 준 거고. 자, 박민혜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여라. 자, 본인 그리고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의 소득이 전부이며 비고란의 준계 전부이다. 이 얘기고요. 자,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 무엇으로 부로 표시하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오는 사람만 입력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왜 부양가족 범위를 얘기했었잖아요. 그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입력하지 않고 해당은 되는데 인적공제 못 받으면 부로 가는 거죠. 그런 문제이시고, 그럼 사원 등록이라는 거 열어주시면 되시고, 우린 107번에 박민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7번, 여러분 4번 코드 틀리시면 안 돼요. 네, 틀리면 삭제하고 다시 등록합니다. 박민혜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 기재할게요. 저 일단 다른 건 안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까지만 넣을게요. 자, 박민혜 주민번호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76 1003 2549 756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입사 연월일은 상단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2021년도 8월 1일입니다. 자, 내국인 맞고 다른 거는 그대로 엔터. 분명히 거주 구분에 거주자라고 줬어요. 그럼 내려오면 되죠. 자, 국내 근무한다, 국외 근무가 있다, 국내 근무한다겠어요. 그러면 국외 근로 제공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내려오시고, 자, 사무직 사원이었죠. 제가 거주자만 표시했지만 사무직 사원. 그러면 생산직 관계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그래서 생산직 여부 부로 넣으시고 다른 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소를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소는 안 줬네요. 자, 주소가 없으면 무엇한다? 그대로 엔터 치고 내려옵니다.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에 사회보험 보수에 관련된 거 준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11번 주소부터 아래쪽은 입력할 게 없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저희는 어디로 가자? 부양가족 명세라고 하는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 정리할게요. 그럼 박민혜부터 순차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지금 박민혜 씨는 아까 여성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부녀자 공제 여부요. 항상 본인은 무슨 부분, 지금 현재 부녀자가 되는지 또는 한부모가 될 수도 있다겠죠. 그래서 그 부분, 경로 우대, 장애인, 그 요건 모두 다 따져보셔라. 자, 그럼 박민혜 씨는 지금 현재 세대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국인이고 동거 여부에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세대주도 꼭 확인해 주시고 연간 총 급여액은 2,9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성 근로자라고 했으니까 제가 부녀자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녀자가 되려면 일단 누가 충족이다? 소득에 대한 게 충족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걸로 보시라겠죠? 자, 소득을 봤을 때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 3천만 원 이하. 그쵸? 자, 그리고 연간 총 급여액은 얼마? 4,100만 기억하셔야겠어. 4,100 뒤에 40 얼마가 붙어 있지만 그것까진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총 급여는 4,100만 원 이하이면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2,900이면 4,100 이하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일단 소득은 요건이 충족됐어요. 그럼 소득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 뭘 따져라?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김영광 씨라고 배우자가 있네요. 그러면 우린 배우자가 있으면 무엇한다?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혼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그러면 박민의 본인의 뭐라고 써놓자? 넌 부녀자.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 김영강 씨 배우자. 자, 내국인이고 동거는 하고 있답니다. 양도소득금액 500만 원인데요. 여러분, 양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 대상에 들어오죠. 네, 김영광 씨는 현재 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의 아버지. 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한국에 없는 사람 취급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거주자이다, 비거주자이다, 아버지는 비거주자.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우리 무슨 부분? 그냥 우리 주거 형평상 별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박노현 씨 아버지도 부가 됩니다. 자, 김예슬. 자, 지금 딸인데요. 내국인은 맞지만 미국에 유학 중이래요. 그럼 유학 중은 뭐로 보셔야 돼요? 공부하러 간 거잖아요. 아프거나 공부하러 가거나 취업하려고 갔거나 떨어져서 하는 거 문제 없다고 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김예슬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03년 출생이에요. 우린 20세 이하 요건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가고요. 자, 20세 이하 요건인데 7살 이상이죠. 자, 그러면 무슨 부분? 자녀세액공제도 된다, 안 된다? 되겠네요. 자녀채권 확인해 주시고. 자, 김예창 06년 출생자이고요. 동거하고 있고 소득이 없대요. 공제받는데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자녀세액공제가 되겠네요. 자, 박민호 오빠. 자, 본인의 오빠니까 뭐로 보시면 돼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자, 74년생이에요. 여러분, 74년생이면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네, 20세가 훌쩍 뛰어넘었고 아직 60세는 안 됐고 그래서 박민호라는 오빠는 나이 조건에 일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장애라는 표현도 없으니까 21세부터 59세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죠. 자, 소득금액 90만 원 이거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나이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오빠는 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도 있었다. 됐을까요? 그럼 더 하실 거 있어요?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쪽에 오셔서 박민혜는 부녀자를 반드시 여로 선택해 주셔라.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 우린 순차적으로 배우자부터 넣으시면 되죠. 배우자는 우리 연말관계 3번. 자, 이름은 김영광 씨. 자, 내국인 맞고요. 주민번호 선택. 자, 80112016345666이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배우자 공제 못 받죠, 여러분? 그럼 뭐로 가셔라? 부로 가셔라. 그래서 부로 바꿔놓으시고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본인의 아버지 소득자 직계존속 1번 이름은 박노연이라고 넣어주시고요.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번호는 현재 4812241870981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뭐로 가셔라? 부로 가셔라. 그래서 부로 넣어주시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넣어줘야 되죠. 직계비속은 몇 번? 4배 아파서 난 아이는 4번. 그런데 손자녀는 몇 번? 5번. 직계비속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본공제에 들어올 수 있는 직계비속이었다. 라고 하는 아이가 결혼을 하면 우리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못 들어오지만 우리 며느리나 사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라면 소득금의 100만 원 이하자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넣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또 몇 번 코드 써라? 5번 코드 씁니다. 다른 코드 쓰지 마실 것 5번. 자, 그럼 저희는 4번 코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김예슬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국인이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주민번호로 갑니다. 자, 03-0505-4186-455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20세 이하 요건 맞으니까 엔터 하시고 자녀세액공제 체크되어 있으니까 내려옵니다. 자, 우리 다시 4번에 있는 직계 비속 이름은 김예찬이라고 넣어주시고 내국인 맞고 주민번호 1번 선택합니다. 06-1214라고 넣어주시고 3143-578 넣어주시면 됩니다. 15살 20대 이하 맞고요. 자녀세 공개 된다고 했죠. 네,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 넣어줘야 되죠. 형제자매 몇 번? 6번이네요. 그리고 이름은 박민호라고 넣어주시고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740112 1549722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번호가 하나가 잘못 눌린 것 같아서 다시 넣을게요. 자, 그래서 47. 자, 나이 때문에도 안 되죠. 소득을 볼 필요도 없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럼 지금 넣는 부분에 빠진 게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빠진 거 없죠, 여러분? 네, 다 정리됐어요. 그리고 아까 세대주란 얘기가 있었죠? 우리는 세대주 여부에 세대주가 되어 있는지. 맞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으로 글씨가 되어 있다. 그럼 여기 바꿔주세요. 네, 세대주니까 우린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입력은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고 종료할게요. 그래서 100점은 5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강호성 4번은 1010이고요.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와 주택 임차 탭과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을 하시오. 자, 부양가족의 현황은 모두 동거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쭉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 잠깐 갔다 올게요. 자, 연말정산 자료 한가득 줬고요. 유의사항을 먼저 봅니다. 자,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내용 중 강호성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강호성이 공제받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월세와 주택 임차 탭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 것.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입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상이 안 되면 입력을 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읽었냐면요. 지금 부양가족 현황이고 동거를 줬는데 정보를 수정하라는 얘기가 있는가 싶어서 봤어요. 근데 정보 수정하라는 얘기는 없네요. 자, 그럼 저희 어디에 가자. 우리 근로소득관리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주시고 4번 1010을 넣어서 강호성 씨를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 내려갈 건데요. 우리는 부양가족에 대한 탭을 열어놓고 갈게요, 여러분. 네, 부양가족 탭 열어놓고. 그러면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와져 있다는 얘기죠. 부양가족 진짜 많네요, 여러분. 자, 우리 강호성 씨 본인 39세이고요. 총급여 6천만 원 이래요. 자, 일단 의심할 거 뭐냐면 여러분 월세는 총급여 얼마 이하자만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7천만 원 이하. 그러면 월세 부분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6천만 원 이하니까. 그리고 월세는 집이 있으면 안 되고 세대주여야 된다겠죠? 무주택 세대주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붙는 게 국민주택 규모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택 계약 면적 84평방미터. 그럼 공제 못 받을 이유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월세는 일단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올게요. 그리고 강민철 부친, 이금희 모친. 자, 나이 조건에 봤더니 모친은 나이 조건이 되고, 아니, 부친은 모친은 안 되고. 자, 근데 부친은 양도소득 금액 얼마가 있다? 1,000만 원. 양도소득 금액 1,000만 원이니까 부양가족에 못 들어오죠.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강민철이라고 하는 부친이 부로 되어 있는 건 소득 때문에 문제. 자, 어머니 같은 경우는 59세면 원래 못 들어온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붙어 있어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대요. 그러면 장애인은 21세부터 59세 들어온다겠죠? 그럼 어머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을 따져야 되죠. 그런데 일용근로소득 960밖에 없대요. 그럼 일용근로소득은 무엇으로 본다? 무조건 분리과세. 자, 무조건 분리과세는 소득이 없는 거로 취급하라겠어요. 그럼 어머니 들어오는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선택해놨고 코드 번호 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제 대상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배우자 안윤정. 자, 소득 없고 전업주부래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가 될 거니까 배우자로 나와 있고. 자, 안윤석 처남. 우리 형제자매이네요. 21살 대학생이래요. 자, 나이 요건 불충족으로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맞죠, 여러분? 네. 지금 이 부는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아니고. 자, 그리고 자녀 둘이 있어요. 하나이는 11살, 하나이는 5살. 그래서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학교를 안 갔다. 그러면 20세 이하니까 공제받는데 문제는 없죠. 그리고 7살 이상인 아이는 자녀세액 공제도 되겠죠.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건대로 부양가족은 다 세팅값이 들어와져 있죠. 그럼 이제 저 내용 보시면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쭉 내려가시면 되죠. 그럼 보험료는 반드시 무엇을 확인해라? 자, 연령의 요건과 무슨 요건, 소득의 요건이 모두 다 무엇이다? 동그라미이다. 모두 다 규제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보장성 보험료 피보험자는 강민철. 그럼 강민철은 누구였었나요? 우리 부친. 자, 지금 현재 부친에 가서 봤더니 부예요. 이 부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득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피보험자 강민철이고 계약은 본인이 강호성했겠죠. 그래야 보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득 때문에 이 사람 부였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보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X. 자, 보장성 보험료 피보험자 강샘물. 강샘물은 아이죠. 자녀. 계약자 강호성 40만 원이 있다. 이런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동그라미.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입력하자? 아, 일반 보장성에 넣자. 자, 의료비. 의료비는 연령은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어요. 자, 소득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죠. 본인이 내면 됩니다. 자, 어머니 이금희 씨, 어머니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자, 보청기 구입한 거 100만 원이 있고요. 질병 치료용 한약이에요. 여러분, 질병 치료 붙어 있는 한약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 구입비 50만 원이 있다. 그럼 100만 원과 50만 원 더하면 얼마의 의료비 지출이 있다? 150만 원의 의료비 지출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근데 조심할 건 이금희 씨라고 하는 어머니가 59세인데 만약에 59세이면 그 밖에 의료비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장애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 넣어줘야 된다? 장애인에 넣어주셔야 돼요. 장애인 자리에 넣어야 된다. 제가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치료란 표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장애인이 쓰는 의료비예요. 장애인이 쓴 의료비 넣어주시고 자, 배우자 안윤정 어깨 수술 미용 성형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치료 목적이란 얘기고요. 자, 그리고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30만 원, 50만 원 이내니까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배우자 안윤정 더하면 얼마예요? 아, 130만 원의 의료비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자, 그런데 배우자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그 밖에라고 넣어야 되겠죠. 그 밖에 의료비에 넣어줍니다. 자, 교육비에 가요. 교육비는 연령 규제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처남. 처남은 여러분 지금 몇 살이다? 21살이에요. 그래서 소득은 없지만 나이 때문에 부였던 아이. 자, 대학교 교육비 400만 원 강호성이 납입했대요. 처남 교육비 본인이 줬으니까 교육비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그리고 대학원도 아니고 대학교입니다. 그러면 대학교에 넣어주면 됩니다. 동그라미이시고 자, 자녀 강지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그럼 체험학습비는 얼마로 잘라라? 30. 자, 그럼 60으로 나와 있는 거 일단 30으로 고쳐줍니다. 방과 수업료 30. 그럼 얘는 문제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30과 30을 더해서 우리 교육비 얼마 공제받을 수 있다? 6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럼 방과 수업료는 한도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네. 자, 60 넣어주시고요. 자녀 강샘물 유치원 수업료 240. 자, 미술학원 수업료 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고 일주일에 2번 간대요. 자, 30만 원 지출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강샘물은 취약전 아동이죠.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가 돼요. 그러면 240에 30만 원 더해서 얼마 공제받으면 된다? 270만 원 공제받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기부금에 갑니다. 기부금은 연령은 규제하지 않으나 소득은 규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본인 강호선 정치자금 기부. 이러면 정치는 누구밖에 안 된다? 본인밖에 안 된다. 본인이 지출한 거잖아요.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일단 동그라미. 다만 입력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10만 원과 10만 원을 나눠 넣어야 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10만 원은 정치자금 세액공제로 초과한 10만 원은 법정기부금으로 자, 그리고 처남 안윤석 국군장벽 의문금품 50만 원이 있대요. 자, 안윤석은 여러분 부였던 게 나이 때문이니까 문제될 거 없죠. 네, 공제 받습니다. 다만 국군장벽 의문금품은 무슨 기부금에 넣어주셔라? 우리 당해연도 법정기부금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월세와 주택이 월세, 주택, 임차라고 하는 부분. 그냥 월세라고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탭 이름을 풀로 줬네요. 자, 임대인, 임차인 나와져 있어요. 자, 임차인 강호성이죠, 여러분. 자, 유의사항 때문에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강호성이 임차를 했는데 여기다 계약자를 줬더라는 거죠. 근데 계약자가 강호성이 아니고 부인인 이금희, 아니, 어머니죠. 이금희는 우리 부인이 누구이죠? 안윤정. 계약자가 안윤정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계약은 자기랑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면 돼요. 그게 완화 조치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꼭 계약하지 않아요. 네, 예전엔 본인이 꼭 계약했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계약자를 등장을 시키려고 해요. 나온 부분에 문제가 또 있어서. 자, 그래서 지금 임차인 강호성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계약자도 얘라고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고 84평방미터이고 뭐 특이점은 없어요. 벌써 위에서 무슨 부분? 우리 총급이 얼마?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맞다 안 맞다? 맞죠. 그럼 공제받는 하자 없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했고요. 매월 월세는 얼마이다? 80. 자, 근데 1년을 꽉 채웠으니까 80만 원 곱하기 12 하시면 1년치 우리 무슨 부분 월세는 얼마가 된다? 960이 되죠?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그럼 신용카드는 무슨 부분? 우리 연령에 대한 규제는 안 한다. 그러나 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신용카드 2,500만 원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40.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거 우리 60. 자, 회사 경비로 쓴 거 200. 자, 여러분, 전통은 전통에 넣을 거고, 대중은 대중에 넣을 거고, 회사 경비는 인정이 안 되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2,500만 원에서 40만 원, 60만 원, 200만 원 빼야 되네요. 근데 여러분 300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금액은 얼마가 된다. 아, 지금 2,200만 원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자, 현금 영수증 중고자동차네요.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 등으로 무엇 하시면 자동차를 사면 공제받을 수 있다가 원칙이다, 없다가 원칙이다, 없다가 원칙.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이 몇 프로? 10%. 그거 최초 출제 문제가 이 문제예요. 아직까지 중고자동차 걷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고자동차는 된다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는 곱하기 1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우리는 얼마이다? 아, 100만 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술학원 수업료 30만 원이 있는데요. 자녀 강샘물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래요. 여러분 학원비는 신용카드 결제하면 무조건 신용카드는 되는 거예요. 다만 그중에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도 되고 교육비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 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 100만 원에 우리는 얼마를 더해서 30만 원을 더해서 우리 현금 영수증에 금액은 얼마이다? 아, 13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자, 우리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모두 본인이 지출했다라고 또 단서를 줬습니다. 그럼 우리 정리 빠진 거 있어요? 없죠? 자, 정리 다 끝났으니까 요 내용 그대로 무엇하자? 이제 입력을 시작하자. 우리 월세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월세 주택 임차 탭에 가시고 월세 입력합니다. 자, 집주인은 김광일 씨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번에 사업자 등록번호 줬네요. 747-46-01155라고 넣어주시고 자, 유형은 아파트 몇 번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는 5번. 자, 그리고 계약의 면적은 84평방미터. 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 우리 주민등록, 이것도 저 얘기 안 해드렸네요. 이번에는 풀 버전 다 내고 싶었나 봐요. 자,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원래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까지 단서를 줬네요. 같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직까지 이런 문제 풀었을 때 이렇게 문구 나온 거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원래 맞춰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내고 싶었나 봐요. 자, 어쨌든 우리는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라고 넣어줍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자, 우리 연간 월세 금액 96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월세는 얼마까지밖에 공제가 안 된다? 대상 금액 750. 그래서 풀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들어왔고요. 그럼 월세와 관련된 건 입력 끝났고 자, 정산 입력 탭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셔서 우리 누구부터 가자? 소득공제, 신용카드가 있으니까요. 자, 아래쪽까지 쭉 내려와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용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 신용카드 금액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2,200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직불카드 선불은 없어요. 현금 영수증은 있죠? 얼마요? 13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도서 공연은 없으니까 내려오시고 전통시장 아까 있었죠? 얼마요? 40만 원 지출했고요. 대중교통 지출한 건 60만 원 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신용카드 전부 다 입력하면 2,400 얼마인가요? 30만 원? 네, 2,430만 원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다 입력 끝나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정리합니다. 그럼 신용카드도 정리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넣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특별 세액공제 쪽. 자, 그래서 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넣어주세요. 자, 우리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이에요? 장애인 보장성이에요? 일반. 얼마만 넣어주신다? 40만 원만 넣고 끝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보험료 입력은 끝난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의료비에 내려오셔서 우리 더블 클릭해 주시고 팝업 창을 열어줍니다. 자, 의료비에 가시면 여기서 조심하셔야겠던 게 어머니 거라는 거죠. 네, 어머니 지금 현재 장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인 자리에 넣어주시라는 거. 그래서 장애인 자리에 얼마 넣어주시라? 1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배우자. 배우자는 그 밖에. 그래서 이 자리에 130만 원 입력. 그래서 의료비는 실제 입력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지금 얼마 여러분? 280. 네, 그렇게 280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누구 들어가면 되죠? 교육비. 자, 교육비 또 더블 클릭하셔서 창 열어주시고 우리 동그라미 했던 부분들인데 동그라미가 다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대학생부터 갈게요. 대학생 더블 클릭하셔서 팝업 창 여시고 우리 얼마의 지출이 있었냐면 400만 원 지출이 있었죠. 네, 400만 원 넣어주시고 확인. 자, 그 다음 자녀 2명. 지금 한 명은 지금 초등학교니까 여러분 초중고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얼마 넣어주시면 되죠? 우리 아까 60만 원 정리해놨었죠? 네, 60만 원 넣어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강샘물 취약전 아동이었습니다. 자, 취약전 아동 가셔서 우리 270만 원이죠, 여러분? 네, 270만 원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것도 정리가 끝났네요. 그래서 교육비는 최종적으로 270, 60, 400만 원이 입력되어 있으시면 정리가 끝난 거죠. 닫아주시면 되시고 교육비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누구 남아있다? 기부금. 자, 기부금 본인 거 정치자금 요 자리 구분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0만 원 이하 자리의 최대 금액은 10만 원이다. 자, 초과한 건 모두 다 초과분에 넣는다. 우리 초과 10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처남 건 어디 가시라? 법정. 자, 그럼 법정 여기 중간쯤에 있어요, 여러분. 법정 당해기부금. 반드시 당해기부금에 넣습니다. 의문금품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 확인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입력 빠진 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빠진 거 없죠? 네, 다 정리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고 양이 많은 것 같았지만 사실 들여다봤더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우린 종료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끝나는 부분. 조심하실 건 지금 보시면 제가 왜 어머니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장애라는 게 감춰져 있잖아요. 문구를 안 줘요. 이런 식으로 내면. 그래서 반드시 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거 꼭 확인하세요. 네, 그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린 90회 문제까지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다음 기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